(101회) 유방암과 관련된 삼성서울병원 건강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조선일보사는 일반인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 그리고 진료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건강의 소중함을 함께하기 위해서 96년 11월부터 매월 1회씩 공동으로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강의를 해주실 한부경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부경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유방, 방사, 선악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의료원 영상의학과에서 유방 영상 진단과 유방에 대한 조직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부경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병원에 다녀보신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초음파실이나 유방 조직검사실에서 한두 번 뵌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유방 영상을 어떤 식으로 풀이하고 환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검진, 그리고 의사에 의한 유방 촉진,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유방의 영상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영상 진단이, 가장 효과적인 유방암 검진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도 아마 만져보셨겠지만, 유방을 자기가 만져본다든지 아니면은 의사들이 가끔 이렇게 만져본다든지, 그리고 간혹 목욕탕이나 마사지 받는 데서 유방에 멍울이 있어요 하고서 오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유방의 멍울, 그러니까 정상적인 조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지 종양 조직인지 그리고 도두되는지 띄어버려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은 영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방 검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 촬영술, 마모그래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유방 촬영술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MRI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암이 어떻게 보이고 어떤 식으로 그걸 환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방 검사에 있어서 유방 촬영술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초음파라든지 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유방 촬영술은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서 이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 촬영을 하는 기계고요. 보통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방을 요 사이에 압박대 안에 넣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한번 누르고 위아래로 한번 눌러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 바로 유방 모니터에서 확인을 해서 잘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런 판독대에서 직접 우리가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때로는 요즘은 이제 디지털 마모그래피라고 해서 디지털 유방 촬영술. 요즘 유방 촬영술 외에 일반 카메라들도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방 촬영술도 그냥 이렇게 필름으로 프린트해서 보는 시대는 이제는 거의 지났고 이런 디지털 유방으로 촬영술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방 촬영술의 좋은 점은 대표적인 게 이 치밀 유방,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방 조직이 굉장히 허옇게만 보여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양이 있어도 안 보이고, 그리고 종양의 가장자리 변연이 실제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그 보통 필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로 찍은 거는 굉장히 그 대조도가, 그러니까 까맣고 하얀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종양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좋은 점이고, 두 번째 좋은 점은 방사선 양이 좀 적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젊은 여성의 유방암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50대 이하의 유방암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50대를 넘어가면서 유방암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0대 이하, 주로 40대의 유방암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젊은 분들 중에서 유방암이 걸렸다고 얘기 들으신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갑자기 나도 유방이 뭐가 있지 않나 해서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젊은 사람들, 30, 40대, 50대 초반에 유방을 검사하기에 가장 좋은 검사법은 디지털 유방 촬영술과 함께 초음파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양쪽을 좌우로 한번 눌러서 찍고 그리고 위아래로 한번 눌러서 찍어가지고 병변이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제일 좋은 점은 유방 촬영술은 한눈에 유방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변이 여기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가운데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 겨드랑이 가까이 있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아주 숙련된 사람이 초음파를 하더라도 초음파에서 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방 촬영술은 한눈에 유방 전체를 포함해서 찍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유방 촬영술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유방 촬영을 꼭 눌러서 찍는 검사인데 뭐 대충 누른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좀 협조가 안 돼서 너무 아파서 못 찍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반만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유방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지 않고 부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병변은 실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많이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주로 만져지는 병변 때문에 사용됐지만 요즘은 만져지지 않는 병변에서 그 작은 그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제로는 그 아주 고해상도의 초음파만이 유방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초음파가 아마 남자분들 여기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간 초음파일 겁니다. 그래서 유방을 이렇게 간 좀 둥그런 이런 초음파 그 프로브라고 하는데요. 탐촉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로 유방 안쪽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유방 전용 기기인 유방 탐촉자를 이용하면 유방의 내부를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분에다 대고 보면은 유방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단점은 이제 초음파가 사실 편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초음파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누르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초음파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초음파만 하면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20대, 30대에는 방사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유방암의 발견은 대부분은 미세석회화라고 하는 하얀 점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 하얀 점들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전체가 하얀 데에서 찾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가 유방암을 조기 검진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틀리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요. 뭔가 좀 잘못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런 환자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거 지금 디지털 유방 촬영술로 찍은 사진인데 병변이 있어도 어디에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봐도 컴퓨터가 읽어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작은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암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는 2003년 11월에 다른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어떤 병원에서 다른 데서 볼 때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희미한 병변 같은 거는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서 잘 그 정보를 잃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거의 정상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도 초음파를 계속 했는데 뭐 다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한 7개월 후에나 초음파에서 약간 이렇게 하얀 점들, 아까 석회라고 했던 하얀 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보니까 이 부분에 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옛날 거 보니까 거기도 하얀 점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 정도 진단이 지연됐던 환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7개월 진단 지연되는 거 가지고 사실은 너무 조바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회의 경우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해봐도 이게 병기에, 그러니까 환자가 몇 년을 살 수 있느냐, 유방을 부분만 떼내도 되느냐, 아니면 전체를 떼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데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침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환자의 예후에 큰 변화가 없을 때는, 지장이 없을 때는 6개월 내지 1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해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석회가 아니었고 만약에 만져지는 종괴였다 그럴 경우에는 6개월 방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안 보이던 다른 곳으로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다행히 여전히 영기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방 내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잘 치료로 연결되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얀 점들, 이렇게 거의 현미경 같은 이렇게 돋보기로 사용해서만 봐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석회입니다. 뭐 이런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여기에 어떤 병변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데 거의 1년 정도 봐도 크게 변화가 없다가 이런 식으로 뚜렷해져서 발견된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도 역시 영기 유방암입니다. 영기 유방암은 사실은 그 중에 몇 프로가 치민성 유방암으로 돼서 생명의 위협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대단히 스크리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40%는 치민성 유방암이 돼서 생명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냥 영기 유방암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끔 이 부검했을 때 발견되기도 하는 유방암이 영기 유방암이지만 그때 발견해서 유방을 적당히 떼어내야지만 유방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초음파를 하면서 어떤 병변이 보인다. 그러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초음파라는 기기 자체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늘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저희가 거의 동시에 TV 모니터를 보면서 하는 것처럼 요즘 얼마 전 신문에 나왔던데 로봇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거 그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눈으로 쉽게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바늘을 어디로 지나가는지를 다 보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MRI도 굉장히 좋은 검사긴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쌉니다. 하지만 요즘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만져지는 병변의 경우에 어디까지 가서 유방을 조금만 떼어내도 되는지 아니면 다 떼어내는지를 알아야 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유방 혹시 뭔지 지금까지 사진을 많이는 안 보셨겠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건 아시겠죠?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60년대에 많이 시행되던 파라핀 주사한 것입니다. 파라핀과 실리콘을 유방에다가 백으로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유방에 아주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을 만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주사를 맞아 놓으면 유방 전체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유방 촬영술을 해도 보이지 않고 유방 초음파를 해도 이렇게 시꺼멓게 그림자만 지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대 된 여성들도 일부 이거는 이제 무슨 콜라겐이다, 이거는 실리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방에다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로 콜라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은 요 한 앰플이라고 하는 자꾸만 거 하나가 거의 뭐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유방의 크기를 늘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이 유방에 들어가야지만 어느 정도 볼륨을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콜라겐이니까 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사를 놓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그 정말 전문의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절대로 유방에다가 주사를 직접 놓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방 모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는 것보다 모양이 더 중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젊을 때 그런 거고 나중에 나이 드시면 다들 후회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유방에 이런 주사를 맞아서 유방암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그만 병변이 생겼을 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실제로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색 총알같이 생긴 게 여기가 만져진다라는 표시입니다. 여기에 이만큼 만져지는 종양이 있었는데 어떤 거에도 보이지 않고 뭐 만져지는 게 이거 오늘게 주사 넣은 것 때문에 만져지는 건지 아니면은 유방에 뭐가 정말 생긴 건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찔러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찔렀을 때 별게 안 나와서 암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환자인데 실제로 MR까지 해봤더니 MR에서 이렇게 병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MR이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검사법을 이용하면은 이 유방이 어디 병변이 있는지, 유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겨드랑이에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견인데요. 이렇게 허연 종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석회들입니다. 석회는 이렇게 큰 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자갈돌 같이 큰 것들은 유방에 많이 가지고 계셔도 돼요. 실제로 한 20대 여성에서도 석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많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유방은 계속 변합니다. 유방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기관이 아니라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조금씩 표피가 벗겨져 나옵니다. 벗겨져 나온 표피가 정상 표피일 때는 그게 석회가 돼서 어떨 땐 없어지기도 하고 그대로 남아서 흔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때같이 벗겨지는 그런 석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딱 벗겨져 나오는 석회가 암에 의한 거일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이따가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이 지금 보였던 이런 큰 석회랑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종괴들은 이제 뭐 그냥 둥그렇게 달덩이같이 생긴 종괴들은 대부분은 양성인 종괴이고요. 이렇게 길쭉길쭉하면서 막 삐쭉삐쭉하게 생긴 종괴들은 유방암입니다. 예, 이렇게 더군다나 이게 별사탕처럼 이렇게 생긴 병변들은 유방암으로 생각을 해서 조직 검사하고 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양성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병변이 있을 때 침상형 병변, 뭐 별 모양의 병변, 쐐기 모양의 병변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암일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병변입니다. 꼭 조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둥그런 종괴도 아까 보였던 이렇게 달덩이 같이 생겼지만 나중에 커져서 암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에도 이렇게 안에 석회가 있다든지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게 둥그런 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난 괜찮다라고 해서 그냥 두고 보거나 뭐 아마 괜찮을 겁니다라고 어떤 이제 일반 의사가 얘기하면
괜찮다고 잊어버리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6개월 후에 한 번 정도 더 와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생님하고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정해진 날짜에 가서 이게 변했는지, 안에 정말 도두되는 그냥 물주머니인지 아니면 물주머니 안에 뭐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 살펴보는 주기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6개월 정도 주기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3개월 주기로는 큰 의미가 없고요. 6개월 정도 주기로 한 2년 정도만 관찰해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만져지는 종기였을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만 6개월 주기로 2년 정도 조직 검사 관찰해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같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유방에 있는 점 같은 거겠거니 사마귀 같은 거겠거니 하고서 사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 이전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석회인데요. 이건 이제 도두되는 석회예요. 이게 죽어가는 섬유종이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섬유종이라고 섬유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보면 이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몸 안에서 혈류 공급을 더 이상 못 받아서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두고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치는 것들로 보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 유관을 따라서 죽은 악성 세포들, 암 세포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거는 이제 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 환자는 유두에서부터 저 겨드랑이 끝까지 다 유방에 이런 석회가 있었기 때문에 유방을 절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런 게 중간에 이렇게 조금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침을 꽂아가지고 다 떼어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떼는 유방 보존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미용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럴 때 발견하는 게 유방암 검사의 제일 좋은 그 방법이라고 하겠고요. 좀 전처럼 전체 유방이 이렇게 뻗었을 때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영기 유방암에서 침윤성 유방암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침윤성이라는 것은 유방 조직을 뚫고 혈류와 임파절 쪽으로 노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출만 되고 그 몸 안에서 적절한 방어 기전이 이렇게 발현을 하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의 방어 기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혈관과 임파 쪽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나 뼈나 그리고 이 무슨 간 같은 데로 전이가 돼서 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방 촬영을 하거나 유방 초음파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5개 단계로 지금 제가 여기 적기는 1, 2, 3, 4, 5 외에 6과 0을 같이 넣었는데 이건 사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는 1, 2, 3, 4, 5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2번도 거의 정상이에요. 아주 아까 보였던 것처럼 죽어가는 석회가 있는 섬유선종이 있을 때는 1번, 2번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사시면서 그 부위 외에 다른데 유방암이 생기지 않는지를 검사하시면 됩니다. 정기검사.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4번이나 5번 의심스럽다. 유방암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4번으로 판정됐을 때 유방암이 나올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5명 중에 4명은 암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거는 우리 진료 영역에서는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0%의 악성 가능성이 있으면 꼭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는 그런 경우고요.
그 5번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암입니다. 많은 경우가 4번, 5번이 아니고 1, 2, 3 중에 하나로 진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방에 있을 때 한 유방 촬영을 하면 한 90, 정상인들이 했을 때 90% 내지는 95% 정도는 정상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하지만 5%에서 10% 정도는 이상이 있다고 듣습니다. 근데 이상이 있다. 그걸 어떤 식으로 듣냐면 그냥 암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이상하니까 재검을 받아봐라. 재검 요망, 무슨 멍울 의심, 뭐 이런 식으로, 음영 증가, 이런 식으로 듣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0번이라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게 암일 확률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재검이 나왔다. 다른 검사에 비해서 재검 요망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유방 검사입니다. 그리고 특히 40대의 유방의 경우에 사진을 찍었을 때 재검 요망이라고 나오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40대 여성이 매년 한 번씩 유방 촬영을 한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한 번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내가 뭐가 이상하다.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100명 가까이 되신다고 치면 3분의 1이 만약에 다 여자분이라고 치면요. 3분의 1은 나 유방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한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오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유방에 있는 것들이 조그만 것이 발견돼도 정밀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여성들이 유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서 작은 비정상 소견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재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보다 아마 재검률이 높은 검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검률이 많고 또 유방을 눌러서 찍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난 받기 싫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유방암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안 받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건강을 본인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는 상당히 좀 어리석은 그런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검사는 이제 자주 1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에서는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면 20, 30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20,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을 자가 점진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유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방사선 위해가 40대 이상보다 20, 30대 여성에서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족력이 있는 20대, 30대 여성이라면 방사선 위해보다 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방 촬영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유방 촬영을 20, 30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떨 때 직장, 요즘 20, 30대 여성들 직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검진해준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유방 촬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방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35세 이상부터는 해드립니다. 하지만 35세 이하의 여성에서는 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35세 이하에서는 증상이 없는 한 유방 엑스레이를 찍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35세 이하에서는 유방 촬영 수는 보다는 자가검진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는 만져봐도 정말 모르겠다라든지 주변에 암인 친구가 있었다. 아니면은 때미는 아줌마가 나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내가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 타인이 뭐가 만져지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전문 의사들을 찾아가서 촉진을 통해서 먼저 가늠을 한 다음에 유방암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유방암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소견에 따라서 정밀 검사, 이거는 이제 확대 촬영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희미하게 한쪽에서는 보통 엑스레이 병변들은
두 사진, 아까 제가 한 유방당 두 사진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진에서 다 허옇게 보여야지만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만약에 한 사진에서만 보이고 한 사진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처럼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하는, 이게 콘이라고 하는데요. 그 확대경을 사용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종괴인지도 알 수 있고요. 초음파를 해봐도 이게 진짜 종괴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상 조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건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인자가 있을 때만 엑스레이를 찍고, 위험인자가 없을 때는 40세 내지는 35세 이후에 사진을 찍고요. 그다음에 정상이더라도 치밀 유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초음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여성에서 30대, 40대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만 부득이하게 생긴 그런 진료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유방이 너무 크고 그리고 30, 40대 유방암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를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방이 작고 초음파하기 좋고 그리고 그 30, 40대 유방암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